네, 사랑하는 우리 명지전문대학 제자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독서와 토론 3차 시 1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차 시 강의 시작을 하기 전에 두 가지 그 레포트 읽은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시 그 나를 말한다의 레포트에서 성심성의껏 자신의 속마음을 열어서 그 내면의 이야기를 써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레포트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면으로는 만나지 못했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여러분들의 그 꿈꾸는 삶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우리 제자들 학생들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미력 하나마 저도 레포트 읽으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라는 것이 무슨 예배당이나 어디 독특한 장소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우리 제자들의 소원, 성취,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글의 형태는 잘 쓰려면 덧붙이고 수식하고 예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쓰다 보면은 레포트 쓰는 것이 훨씬 편해지고 붓이, 펜이 이 워딩하는 작업이 아주 수월합니다. 그런데 잘 보이려고 꾸미고 가꾸고 수식하고 그러다 보면은 역시 자연스럽지 않고 또 감동을 상대방에게 주지 않게 됩니다. 이런 점을 피드백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차 시 그 각자 마음에 와 닿는 작품 한 작품 선택해서 그 토론 요지를 써 주시기를 바랬죠. 그런데 분량도 잘 맞추어서 이 작품을 선택해서 내가 이런 점에 대해서 참 시대와 맞지 않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때 그 시절에 어떤 주인공 입장이 됐다면 나는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한 공감을 얼마만큼 접근해서 함께 나눌 수 있을지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분량을 제가 반장으로 제시했는데도 또 반장 넘게 써주신 제자들도 계시고 해서 나름대로 그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그 두 분의 학생이 이 클래스 첨부 파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첨부 파일로 올려주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번 이제 3차 시 레포트는 반드시 첨부 파일에 이용을 해서 레포트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기에서 제가 올려드린 글은 거고사추인데 거는 어디에 거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주 어디에 살다 살거입니다. 어디에 놓이다 고는 높을 고자죠. 저는 낮은 거 고지대 높은 것 사는 우리 사색한다 생각한다 생각할 때 생각할 사 그 다음에 추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작품 제목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 추는 떨어질 추 어디에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다. 그래서 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어떤 지위가 높은 곳, 뭐 어떤 뭐 지도자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뭡니까? 일정 기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 만물의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보름달 달이 만월이 됐을 때 꽉 채워졌죠. 가장 높은 형상의 모습, 채워진 모습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그 다음부터 달은 어떻습니까? 조금씩 이질어져서 아주 조그마한 정말 상현달, 초생달의 모습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는 생각해라. 무엇을? 반드시 떨어질 거, 반드시 내려올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라고 제가 여기서 표현을 했지만은, 예를 들면은 뭐 학교에서도 뭐 학과 교수님이 계시고 또 학과를 도와주는 조교 선생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죠. 그랬을 때 어떤 자리에 있을 때는 항상 그 자리가 영원한 것은 없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우리 유행가 가사처럼 잘 하라는 거. 나름대로 예를 들면은 지금 가장 높은 자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얼마 전에 선거도 끝났지만,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선정, 올바른 정책, 그런 걸 잘 베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올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진심으로, 이런 거고사추라는 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죠. 진심으로 잘하지 않겠는가? 영원히 높은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잘 하라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걸치고 있는 타이틀에다 갖다 절을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다. 그 사람이 타이틀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자연인 아무개로 돌아왔을 때도 진심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머리를 숙이고 배울 점을 많은 걸 배우고,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우리 제자들도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알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점장님 때문에 제가 뭐 행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점장님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어려워요 이러면서 이제 그 심정을 토로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알바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높은 자리는 점장이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알바생들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면, 그런 인간 관계로 맺어진 어떤 계약이라 그럴까, 약속이 끝났어도 정말 진심으로 내가 그 알바 했을 때 참 고마웠다,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반드시 내려올 것을 생각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런 처신, 생각을 하면은 좋겠다. 거고사추. 한자는 좀 기억하기 어려워도 주제적인, 내용적인 측면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우리 문예론 책의 96쪽에 실려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래서 오늘 3차 시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글을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이 PPT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슬래시를 하나 한 대가 있고 둘 한 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서 쓸 때는 슬래시 바쁜 사람들도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서 굳센 사람들도 이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다음에 슬래시가 2개 있을 때는 연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연이 1년, 2년, 3년, 4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냥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려고 제가 PPT를 만들어 드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제 시에서는 이 슬래시와 슬래시 2개 한 것은 그렇게 이제 행과 연 띄우는 것을 표현한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승이라는 시인은 우선 호가 다형입니다. 다자, 형님 형자, 다형. 그래서 우리가 다산, 여러분들 윤선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랬을 때 다산 정지용이죠. 정지용은 죄송합니다. 다산은 정약용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산할 때는
우리나라 차, 뭐 녹차 이것을 아주 좋아했던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을 생각하면 좋겠고, 이 다형 김현승은 이제 차 종류 중에서 커피를 아주 좋아하셨던 그런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형 김현승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재직한 학교가 숭실대학교에 이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요즘도 숭실대학교에서는 다형 문학제라는 그런 행사를 아주 크게 거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고독한 인간의 심정, 그것을 아주 깊게 성찰한 다형 김현승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정말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이라 그럴까, 가족을 위한 그 깊은 아버지로서의 어떤 또 외로움도 있고 고독함도 있고 말없이 헌신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린 작품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이런 글을 공부하면서 작품에 나타난 아버지도 이해하지만, 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이따가 이제 2교시에서는 어머니 공부를 하겠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는 마음을 갖다 보면은 어떤 형태, 어떤 모습의 아버지, 어머니일지라도 마음이 좀 아리고, 또 저 밑에서는 그리움도 오고, 아침 저녁 만나는 아버지, 어머니도 계실 수 있고, 또 우리 고시원에서 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한다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제 집을 잠시 또 학교 생활 때문에, 회사 생활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기회에 내가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다 보면은 참 인간적으로 착해지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바쁜 사람들, 굳센 사람들, 그리고 막 바람같이 막 휙휙 돌아가는 그런 사회생활을 하는, 바깥에서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그저 단순히 아버지가 될 뿐이죠. 바깥에서 아버지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것이지, 집에 오시면 그냥 단순한 아버지일 뿐이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아이고 춥구나 하고 난로에 불을 피우고, 이제 시를 쓰실 때의 상황이 70년대 정도였으니까 난로에 불을 피운다 했지만은, 이제 요즘 같으면 아이고 집안이 왜 이렇게 춥냐 그러고 보일러 온도를 좀 올리기도 하고, 또 그네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시면서 또 아버지가 집에 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파트 문화보다 이제 주택이었을 때 아이고 바람이 막 차구나 이러면서 이제 문을 닫아 거시기도 하고, 또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정리하고 쓸고 줍는 그런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2년 3년에서는 그냥 집에 와서 아버지가 그저 늘 하시는 일이 집안에 그런 아기들하고 놀아주고, 집안 단속하고, 또 마당도 쓸고, 이런 그냥 아버지일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사람은 어떤가? 바깥은 요란해도, 아까 1년에 1행, 2행, 3행에서 보면 바깥이 요란한 걸 알 수 있죠. 얼마나 세상이 바쁘게 돌아갑니까? 그리고 막 뭐 굳세게 강하게 막 유난한 척하고 막 이런 사람들, 또 막 바람같이 제가 얘기했죠. 그냥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리저리 막 그렇게 다니는 그런 바깥이 요란하다는 것을 아버지는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린 것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는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이것들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온전하게 잘 클 수 있게 아버지로서, 집안의 한 가장으로서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는 이 PPT 마지막 요 줄에서 참 가슴이 이렇게 아리는 것이 양심을 지키라고. 낮은 음성으로 가르친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인 나도 때로는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조금은 뭐 내 중심적으로 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뭔가 편치 않은 심정으로 사회생활을 해왔던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도둑놈 아버지가 아들에게 도둑놈 되라고 절대로 이렇게 안 가르치죠. 그렇듯이 세상 사는데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라고 낮은 음성이에요.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막 무슨 웅변하듯이 아버지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아이고 나는 참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아들, 딸 너희들만큼은 정말 떳떳하게 정당하게 당당하게 올바르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고 낮은 음성으로 가르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집에 오셔서 술 한잔 드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겉으로는 무조건 강하고 절대로 눈물이라는 것은 흘리지 않는, 아버지도 인간인데 왜 그렇지 않겠어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죠. 응? 그런데 아버지도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 힘든 순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이, 그래서 그 다음 장 보면 마시는 술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저는 여기서 이제 술의 종류가 우리 제자들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소주 같은 생각이 들어요. 눈물 색깔, 소주 색깔. 그래서 아버지가 저녁 때 돌아와서 드시는 한 잔의 그 소주 잔에는 정말 소주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렁그렁 맺힌 아버지의 눈물이 반을 차지할 정도라고. 이건 속마음으로, 시인의 상상력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너무 고단한 삶을 생각하면 하루 노동이라는 것이 다양하죠. 땅 파고 무슨 흙 파고 하는 노동도 있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하는 것도 노동이고, 어쨌든 돈 벌어와서 울타리가 돼주려고 하시는 이 아버지의 모든 일상을 생각하면 아버지도 인간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그러나 아무 앞에서나 울 수 없는 것이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자신은 한 잔의 소주 속에는 정말 눈물이 절반이다.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이 한 번쯤 짐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면 아버지는 가장 힘세고 화려하고 막 강한 분 같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다. 아버지가 고독하고 힘들다는 그런 무거운 삶의 무게를 꺼이꺼이 감당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바깥으로는 가장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화려한 이면에 깊은 고뇌, 또 힘들고 속 울음 오는, 겉으로 울지 못하는 속 울음 오는 존재로서의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자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 오늘도 힘드시지 않았겠는가, 뭐 여러 가지 아버지가 멀리 계시는 분도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다 다르겠지만 한 번쯤 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장 작품으로는 제가 2차 시에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작품 한 작품은 교과서에 있는 것을 반드시 다루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작품의 주제는 비슷한데 바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잘 찾을 수 없는 작품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윤호라는 시인의 세차라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바깥으로는 아버지라는 말 하나도 없지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해 보게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표현은 다르지만 아까 김현승 다형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과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 한자 공부하죠. 한자로 세차, 이건 삼수변에 앞 선자를 써서 씻어내릴 세자입니다. 차는 뭐 자동차 할 때 차죠. 세차라는 말 참 많이 우리 일반적인 보통 명사로 많이 쓰시죠. 그래서 세차는 우리말로 하면은 자동차를 닦다, 깨끗이 닦다. 그런데 세차 그냥 이렇게 작품 제목 붙이기도 중요하거든요. 한자로 이렇게 썼을 때와 우리말로 또 풀어서 자동차를 뭐 닦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지 않는가. 내용은 같은 거지만 풀어서 쓸 때. 그래서 한 번쯤 이제 이 또 제목 붙이기도 생각하면서 보시겠습니다. 비를 맞으며 세차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제자들, 아이고 무슨 비가 오는데 왜 자동차를 닦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 올 때 세차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도로 비 맞을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짧은 4줄짜리 사행의 단연시이지만 사실은 제가 아까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왜 세차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 시입니다. 이제 소설이나 수필이나 산문은 이제 내가 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닦냐면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아주 풀어지듯이 길어지는데 딱 지금 사행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가는 이마다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바깥에 비 오는데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왜 비를 맞고 자동차를 닦어? 오가는 이마다 정신이 이상한가? 다 한마디씩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을지도 모르죠. 이런 장면 한 줄에 이제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그걸 탁 이렇게 짧은 한 줄로 한 행으로 이제 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너희들은 떠들어라 내가 이상하다고 어쩌다고. 그런데 나는 여기에 이제 내가 그 다음 사행을 봤을 때 이제 이등병 아들의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랑곳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이 차를 빡빡빡 가장 깨끗하게 잘 닦는 이유가 있어. 그것이 뭐냐? 이등병 아들. 그러니까 제가 군대 잘 모르지만 제일 이제 그 낮은 직급에 이제 군대 간지 어쩌면은 여기서는 군대 가서 처음으로 휴가를 나왔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사람은 군대 생활을 이미 체험해 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에 물론 뭐 좋은 점 배우는 점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걸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동료들과 잘 어울려서 또 배움의 시간, 유익한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고 오기를 얼마나 이 집안의 아버지는 기원, 기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무슨 어디 예배당이나 무슨 절에만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아버지가 이등병 아들, 첫 휴가 나온 아들이 지금 부대에 들어갈 때 그때 심정이 집에서 사회에서 자유롭게 지내다가 부대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원치 않겠죠. 뭐 여기서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뭐 한둘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해석을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얘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저는 비 맞으면서 자동차를 이 아들을 들여다 주는 거죠. 부대에 아주 빡빡빡빡 닦으면서 얼마나 많은 기원을 했을까. 아들아 무사히 군대 생활 잘 마치고 와야 돼. 힘들어도 참어 견뎌. 이런 정말 아주 기도 중에 기원하는 마음 중에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이 아주 여기에 깊게 스며들지 않았을까. 왜냐? 왜 나보고 비 오는데 세차하냐고 다른 사람들이 뭐 한마디씩 했지만 그런 말 나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왜냐? 무조건 우리 아들 이등병 아들이 지금 부대에 들어가는 날이니까 그 아버지의 정성, 아버지의 마음, 저는 군대 생활 잘
뭐 여성으로서 해보지 못했지만 우리 군대 갔다 온 또 제자들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또 제자들 중에 주변에서 혹은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군대 생활 아들들이 무사히 잘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원하는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적은 시입니다. 이제 1교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